자, 기염둥이 사회망 모시겠습니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홈쇼핑 가능할지 타진해 본다면서. 자, 진법. 어머, 신 변호사님. 네. 오늘은 이게 무슨 맛이에요? 이게 무슨 맛이죠? 저는 처음 먹어봐요. 처음 드셔보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 번 먹어봤는데 네. 오늘 먹으니까 천상의 맛이야. 바로 이 맛이야. 천상의 맛. 노영희 변호사님하고 신유진 변호사님 두 분이 하면 이거 잘 될 것 같아. 나 잘할 것 같죠, 우리. 그러니까 둘이 잘할 것 같아. 우리 하나 하자. 둘 다 쇼핑몰 같은 거 하나 하자. 그리고 이걸 약간 우리가 코믹하게. 누굽니까? 우리가 변호사 아닙니까? 뭐 그러면서. 자, 그럼 신유진 변호사 버전으로. 네. 선배. 네. 여러분, 진버입니다. 오늘은 진버예요. 진버는 집안에 꼭 하나씩 있어야 돼요. 진짜.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음료수가 아니거든요. 내 몸을 위해서 소중하게 한잔 할까 하는 날 아침에 마시면요. 개운하고요. 하루가 상쾌해요. 또 저녁에 마시면 피로를 싹 풀어줍니다. 이게 얼마나 이거 허위 과장 광고 신고 들어갑니다.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쵸? 확인했어? 제가 순수하게 경험한 아. 저의 경험담이에요. 개인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자막을 넣어주세요. 그렇지만 정말 이거는 꼭 필요하다. 낮에 마시고 싶을 때 텀블러에 넣어가면은 너무 좋아요. 어디를 가도 항상 진보와 함께해야 저는 행복하답니다. 맛은 확실해요. 네. 이 상품을 언제까지 팔아야 되는 거야? 나 여기 나오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것만 파는 거야. 이거는 이제 한 번에 물량을 띄워오면은 입고가 딱 되잖아요. 그렇지. 벨기에에서 날아오는 거기 때문에. 아. 자, 창고 들어올 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이 장관 후보자들 한 두어 명 정도만 얘기해보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분이 40년 지기가 아니래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설이 있어요. 아니, 39년입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 40년을 한결같은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인터뷰에서. 이게 굉장히 한시적으로 운영된 거거든요.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그때 2명 합격하고 없어졌어요. 이거 이상하다. 갑자기 생겼다가 갑자기 네. 없어졌죠.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그거 생길 때 네. 순식간에 18일 만에 이 경북대에서 요 전형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들을 위한 전형인가 싶을 정도로 급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와, 공교롭게도라고 합시다. 공교롭게도 마침 자녀 2명이 딱 편입을 하고 없어진 거예요. 없는 절차를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18일 만에 급하게 만들어서 그것도 편입을 했다. 특별 전형에 해당되어서. 특별 전형에 해당되어서 들어갔다. 그리고 면접관은 아버지와 논문을 같이 쓰거나 아버지와 동문회를 같이 한 아버지의 친구분들. 블라인드라고 있는데 블라인드도 아니고. 그 아버지가 그 병원의 병원장인데 아들이 전자공학 전공했는데 그 지역의 특별 전형으로 마침 편입한 다음에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공교롭죠. 공교롭. 경교롭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뭐 진버잖아. 딱 봐도 진버. 너무 맛있어요. 아들 같은 경우에 재학생 연기라는 게 있거든요. 공대에 입학 다니고 있으면은 4년제 대학 재학 중이라고 써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6년제 대학 재학 중이라 왜냐면 쓰는 6년이 사람보다 되면 틀린 거예요. 2년도 연기할 수가 있거든요. 병역을. 병무청이 자기네가 거기다 6년제로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병무청이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나와버렸어. 의대생인 경우에는 2년만큼 더 뒤로 미뤄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의대를 갈 거란 걸 이미 확정을 해놨던 사람이거나 설득력 있는 가설인데. 예. 또 한 가지는 병무청을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썼거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진짜 실수거나 정호영 찾아볼까?
이게 만들어놨어요. 아주 18명 거를 한덕수까지 19명 거를 정리를 했어. 이만큼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정호영은 그 지명 철회를 국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윤석열 당선자는 지인 철회를 하셨죠. 야, 센스. 야, 방송 진행하더니 센스가 좀 늘었어. 지인 철회. 야, 예. 거의 1년 만에 웃었다. 신채식 변호사 발언할 때 웃기 힘든데. 야, 출산은 애국 칼럼이 있었고 경북대병원 때 새마을금고 이사장 무단 겸직해서 1억 원 이상 수령한 게 있더라고요. 공무출장으로 동창회, 골프, 해외 댄스 파티 다녔다는 의혹이 있고요. 예. 훈장 논란이 있습니다. 2018년 경북대병원의 봉사활동 등이 단체가 했는데 개인이 녹조 훈장을 받으셨더라고. 농지법 위반도 있네. 아, 이게 디폴트잖아. 이 조국대하고 비교해보자면, 아빠 대학에, 세미나에 고등학생이 체험 학습을 갔네 안 갔네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잖아. 그리고 그 시간이 부족하다고 결국 고조를 만들었어. 증인이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요. 그 세미나에 왔냐, 사진이 맞냐, 뭐 그 얼굴이 맞냐, 아니냐, 별별 얘기 다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내가 조민 봤다고 하는 사람들 다 소환했어. 조국을 그렇게 다뤘어. 그리고 위증했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증언을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내가 실제 조민 봤는데 검찰 수사 때는 하도 압박이 심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 식으로 말했다고 말을 뒤집었잖아. 재판 갔어 이걸로. 그래서 고조를 만들었잖아 지금. 아직 아니에요. 집행정지잖아. 고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만약에 조민 씨가 아빠가 학장인 서울대 법대에 로스쿨 갔다. 마지막 면접 점수가 만점인데 그 점수가 합격의 결정적인 변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 만점 준 교수가 다 조국의 동료야. 그리고 논문도 같이 썼어. 조국과. 그리고 대학 동기야. 그럼 그 교수들 지금 다 감옥 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원도 똑같이 들어와. 그 대학 로스쿨에 아들도. 그 다음에 딸 아들이 다 연달아. 연달았어. 이건 정말 경교롭다. 경교로워. 경교롭다. 이 교수들 다 감옥 보내야 되는 수준이야. 조국 때처럼 하려면. 그렇게 했잖아. 이 고등학교 사건은 또- 체험 학습을 네. 씨발 시간이 부족하다고 누가 압수수색을 해. 심지어 여기서 개놈 새끼들 진짜. 다시 생각이 또 열받네. 봉사활동을 했는데 식구학정을 들으면서 할 수 없는 뭐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이런 식으로 봉사활동 시간이 절대 나오지 않는 시간을 요거는 또 무슨 만들었어요. 얘기냐면 대충 하고 나한테 던지지 말고 40시간 풀타임으로 연구원 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같은 기간 동안 또 식구학점을 이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40시간 어떻게 근무했다는 거야? 그런데 또 하루 8시간 봉사했다는 거 아니야? 본인은 같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수업은 다른 건물에서 들어야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이 뾰록 났다. 같은 건물이야 하더라도 어떻게 어. 근무하고 수업하고 봉사하고 같이 하냐고. 슈퍼맨이니까 할 수도 있죠. 네. 그 집 닥터 식구들 못하는 스트레인지지 이러면. 닥터 스트레인지. 조국 전 장관 때는 아들이 최강욱 의원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했는데 인턴 확인서에 매주 2회씩 뭐 16시간을 했다. 판사가 매주 뭐 2회씩 하면은 시간을 계산했는데 이 정도는 인턴을 했다 할 수 없다. 이런 해석을 통해서 유죄를 때려버려요. 징역 8개월 아니, 내가 얘한테 일을 시켰다는데 일 시켰다는데 그 사람을 징역을 최강욱 의원한테 1심에서 징역 8개월 때린 거 아니야. 이런 건으로 8개월의 실형을 때린다는 거는 좀 상식적이지 않은 거 말도 안 아니에요? 되는 이 소리죠. 상식- 정말 경교롭게도 민주진영 쪽에서 뭔가 잘못이 있으면 그렇게 나와요. 아니 예를 들면은 컴퓨터 방해죄 이걸로 징역 실형을 받았잖아요. 네. 김경수 지사 말씀하신 김경수 도지사는 컴퓨터로 네이버 포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 아니야. 왜 갔는지도 몰라 사람들. 컴퓨터로 네이버의 업무 방해를 했다는 거. 컴퓨터로 네이버의 업무 방해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막강한 서버 파운데 그런데 그 김경수 지사가 뭘로 방조했냐, 고개를 끄덕여서 방조했다라는 거고. 부정의의 팩트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당선자가. 조민 씨 압수수색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서 압수수색한다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범죄 혐의가 드러났으니까 압색을 통해서 확인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서 압수수색한다고 했는데 이 압수수색을 얼마나 진짜 철저하게 했냐면 일기장 가져갔잖아. 일기장 중학교 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거 다 압수수색했어요. 그래서 10월 15일 12시 45분 부산 해운대 피부 미용실을 이용하고 2시 10분에는 칼국수집에서 칼국수를 먹고 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는 짜장면 먹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확인했어요. 그거 왜 했느냐? 실제로 봉사활동 했는지 시, 분, 초 단위로 그 전자 태그 시간까지 다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19학점에 40시간 했으면 실제로 했는지 전자태그, 신용카드 이거 다 봐야지. 이걸 고등학교 체험학습을 상대로 특수부가 그런 짓을 했다고.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병역 면제가 될 정도의 그런 장애가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MRI 자료도 내지 않고 사실은 아무것도 안 내고 있으니 좀 황당무계한데 그럼 압수수색 해야지. 그래놓고 교육부 조사받겠다고. 아, 진짜. 정 후보자가 외국으로 이제 출장 가서 뭐 외유성 출장이냐 아니냐 동문회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 노래 부르고 뭐 좀 춤추고 이런 모습이 나왔으니까 이거 외유 출장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했더니 같은 동료 의사 선생님인가 그분이 거기 나가서 춤추고 노래하니까 얼마나 민망한 일인데 나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어쩔 수 없이 타고 어쩔 수 없이 외국에 가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춤을 췄는데 네,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냐? 내가 너무 기절할 뻔했고 저는 그래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한덕수를 인준 안 해주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총리가 제청을 해야 되거든요. 장관은. 그러니까 총리를 막아버리면 장관은 제청할 사람이 없어서 아니 그래서 이 안 된다는 사람들이 거야. 그 지금 제보도 엄청 들어오잖아요. 점집을 들락날락 했다는데 뭐 여기저기 많지 않아? 최신 버전이 점집이지요. 최근 버전. 그러면 우리가 왜 구질구질하게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앉았어요? 지금이라게 이런 얘기를 해. 이사청문회는 날짜가 줄줄줄 잡혀 있던데 이런 짓 할 필요가 없어. 머리를 써야 돼요. 사람. 그렇잖아요? 윤석열 당선자가 한덕수 사인해가지고 총리 그 내각을 이렇게 쥐고 흔들었어요. 형식상 인사재청권을 행사한 사람이 한덕수예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자녀들에 대한 평은 좀 나쁘지 않더라. 무슨 소리예요? 조국 전 장관 자녀들은 평이 나빴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빴어. 그러네. 그렇잖아. 기분 나쁘지. 한동훈 후보는 이제 검찰 사정 인사 일단 한 소리 지게 되는 거거든. 박통 그런 시대나 있었던 일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국민의 힘도 공무원도 다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거거든. 아니, 오늘 그런 딱 티가 나는 게 박민식 전 의원 특별보좌관인가요? 그분이 그랬어요. 국회의원한테 입법권을 뺏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하지. 윤석열이 가만히 윤석열, 있지 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국회 입법권을 박탈한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거의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얘기인데 내라는 선동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한동훈 후보자를 보고 단성했습니다. 아니, 한동훈 후보자는 심지어 어머니를 연말정산에 그 부양가족으로 등재해서 250만 원 공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이 체크를 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직원이 어머니가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압니까? 제가 말해줘야 알지. 물어보지 그 사람한테. 아니, 근데 어머니가 부양이냐 이렇게. 그거는 물어봐요. 물어보지. 직원이 처리하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오케이 자기 했다는 마음대로 거지. 체크하지 않고 그 세입자랑 똑같은 거야. 세입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비싸지 않아요. 오히려 깎아줬어요. 이거 똑같은 거야. 그 세입자건 진짜 웃겨. 세상에 천사 같은 그런 세입자가 있나? 자, 요 적절한 시기에 기부천사, 나타나가지고. 기부천사. 타이밍이 정확하잖아. 보증금 적절한 기부천사? 요 사건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볼 때리거든. 한동훈 후보 소유의 삼풍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57평형이에요. 근데 세를 주고 있어요. 본인은 타워 팰리스 전세를 살아요. 이것도 사실 특이한데 이건 이건 제껴둡시다. 삼풍 아파트를 A씨에게 12억 2천으로 7년간 세를 줬대요. 근데 이제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했대요. 그러다가 마음을 바꿔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그러자 한동훈 후보는 아니 당신이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내놨는데 그러면 시세대로 재계약을 하자. 시세가 18억 5천인데 1억을 깎아서 17억 5천에 하자. 그러자 세입자가 어머 감사합니다. 1억씩이나 깎아주고 이랬다는 게 스토리인데 그런 사람이 절대 없으란 법은 없어요. 그런데 18억 5천짜리를 1억이나 깎아줬으니까 미안하기까지 하다. 그런 세입자 좀 나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인 세입자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아직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12억 2천짜리가 17억 5천이 된 거예요. 아직 계약 안 끝났는데 5억 3천이 전세금이 한 방에 뛰어. 근데 고마워. 어떻게
고맙지? 원래는 한 6천만 원만 올리면 되는 건데. 원래는 5%니까 한 6,600. 6천만 올리면 되는 건데 6,100 정도. 지금 몇 억을 올렸는데 고마운 거죠.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됐단 말이야. 그래서 6천만 원 정도만 올려주는 그것도 최대 5% 올려주면 되는데 5억 3천을 올려줬는데 뭐 고마워 씨발. 우리가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른데? 시세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최고가를 찍었던 거 하나를 가지고 이게 2020년에 벌어진 일이거든. 이거 한문도 교수가 직접 조사한 건데 2020년 10월 달에 14층에서 18억 5천을 찍은 게 한 건이 있어. 이게 쭉 떨어져.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냐면 그 임대차 보호법 직후에 이게 올라간다 그래서 한번 튄 거야. 그 이후로 주르륵 떨어져요. 3월에 한 번 더 튀어요. 근데 이것도 한 건이에요. 그 다음에 시세들을 보면 다 12억, 심지어는 10억짜리도 있어요. 되게 싸다. 근데 사실 아파트 이거 되게 아파트가 오래됐잖아요. 오래돼서 주차가 진짜 안 좋아요. 근데 어떻게 그리고 싸네. 13층이 15억이라는 거야. 로열층에 가까운 비싼 층인데, 근데 계약했다고 하는 것은 5층이거든요. 로열층이 아니거든.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 한문도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 정도 시세가 적당할 텐데 5층이라면 만약에 5억 3천을 더 내라고 그래? 시세를 알아봤겠지. 그럼 이 시세가 아닌데요 했어야지. 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그 세입자 직업이 매우 궁금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궁금해요. 관계가 더 궁금하던데. 여러 가지가 궁금해. 직업이 사실 궁금했어요. 그러면 7년 전에 시세는 어떻게 되지? 알아봤더니 12억 5천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때는 10억이 시세였대요. 그때도 비싸게 들어온 거예요. 그때도 이미. 아, 내가 심지어는 보기에는 미안하다고 한다. 세입자가 사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큰 돈을 줬는데도 고맙다고 말할 정도라면 사업가야. 사업가들은 누구의 힘이 필요하냐? 이 수사기관, 검찰의 이 사정기관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런 천사 같은 세입자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보통 사람에겐 없는 6번 요추가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천사 같은 세입자는 반드시 있다. 요추는 의학 교과서에는 5번까지 5번까지밖에 없거든. 저는 6번 요추가 있는 것과 같은 확률로 천사 같은 세입자가 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척추협착증으로 바뀔 확률이나 20대에 척추협착증이 있는 사람이 0.07%래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때니까. 근데 너무 특이한 게 이 세입자가 3개월 전에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한 달 전에 다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이게 다시 중요해. 하면 돼. 사용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10월 안에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되거든요. 마음을 지금 그 한동훈 측의 해명의 핵심은 나간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세입자에게 있어서 새로운 계약처럼 맺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 법무부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간에 맞춰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입자가 처음에 나간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었어. 그러면 아직 계약 만료 전이기 때문에 최대 6천만 원만 올려달라고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5억 3천을 내면서 고맙고 미안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럴 때 만약에 임대인이 싫다 그러잖아요. 소송하면 돼요. 소송하면 최대 3년까지 끌 수 있어. 내가 끌어줄 수 있어. 정말로. 그리고 그냥 6천만 원만 공탁하면 우리는 4년을 살 수 있어. 그렇지. 진짜로. 더군다나 이 양반은 5억 3천을 한 번에 동원할 만한 현금 동원력이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강남 한가운데서 이분이 어설프게 법도 안 알아보고 5억을 그냥 냈다는 거야? 자기 권한이 이렇게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6번 요추가 있을 확률로 그럴 수 있다니까. 이 이상한 것을 언론이 왜 안 파고 있어? 이상하잖아 이거는. 바꿔봐요. 그 임대인이 조국이었다. 당장 쫓아가가지고 그 세입자가 누군지 찾아보지. 왜 자기가 6천만 원만 내도 되는 걸 5억 3천을 냈는지 궁금하잖아. 그 돈의 출처는 어디일까? 당연하지. 찾아보게 돼 있거든요. 6번 요추가 있을 확률로 아무 문제 없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0.00 몇 퍼센트의 확률로 5억 3천을 내는 게 너무 기분 좋은 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아니 5억 3천이라니. 6억 3천을 냈어야 되는데 2억이나 깎아주시고. 이렇게 그냥 사람 갱신- 마음을 미안하게 하나 6억 3천 못 내게 하고 말이야. 아니
그럴 수 있다니까요. 현금을 이 정도 동원할 수 있는 강남 한복판에 사는 사람이면 이 정보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당시 난리가 났잖아. 임대차 3법이 난리 난 직후에 이때가. 그래서 모두들 세입자 권리는 뭡니까? 물어볼 때라고. 나 같으면 그 집 아니고 딴 집 가서 살겠어요. 그 집에 특별한 애정이 있었나 보지. 6천만 원과 5억 3천은 이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너무 친하잖아. 이런 걸로 해명이 안 되지. 그렇죠. 6천만 원과 거꾸로 5억 3천. 거꾸로 7년 동안 좋은 세입자와 임대인 관계였다면 이렇게 한 번에 올리지를 않지. 물론 뭐 6번 유초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이분도. 네, 가질 수 있을 저는 신반포 청구 아파트 일건이 더 관심이 가요. 98년에 한동훈 검사가 이걸 매입을 해요. 사법연수원을 마칠 때예요. 그때 월급이 제가 알아보니까 그때 65만 원 정도였대요. 그 20대 중반 때야, 그때가. 공무원 월급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신반포 청구 아파트 101동 땡땡땡 호를 사드리는데 경교롭게도 하필은 그 집 주인이 한동훈 엄마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엄마가 거기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집이었던 거예요. 아니, 20대 중반에 1억 원이 어딨어. 집을 샀다가 바로 근저당권이 해제가 됩니다. 그럼 돈을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한동훈이 엄마한테 갚았을까? 이게 뭘 말하고 싶으냐면, 엄마가 아들한테 증여를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냐? 엄마한테 받은 돈을 숨기려고 이렇게 근저당을 주고 뭐 그걸 한 거 아니냐.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 돈을 빌린 시기하고 갚은 시기가 차이가 2달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한동훈이 그 집을 사고 한동훈이 또 바로 갚고 그리고 근저당이 해제가 돼요. 그때는 증여세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요? 굉장히 알뜰하다니까요. 그게 50만 원까지 굉장히 알뜰해요. 물 셀 틈 없이 알뜰하다고요. 그, 알뜰한 건 확실해. 타워 팰리스에 자기가 전세 사는 곳은 이런 식으로 안 했어. 딱 5%. 청구권 행사해가지고 자기 권리는 확실히 챙겨. 얼마나 알뜰한지. 진짜 부자인데. 그래서 반성했어요. 부자인데. 이 타워 팰리스도 웃긴 대목이 하나 있더라고. 부동산 계약을 하고 갔더니 알고 보니 친구 집이다. 몇 평이에요, 그 타워팰리스는? 넓겠지. 근데 왜 친구 집을 몰랐다고 할까? 인생에 경교로움이 많아. 그럴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지. 그렇지, 모를 수도 있긴 한데. 모든 확률은 6번 요추가 있을 확률이야. 근데 시종일관 알뜰함을 과시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250만 원도 체크를 해서 공제를 받았다는데 뭐 그러니까 250만 원 세금 환급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받아야지. 부모를 자기가 부양한다고 한 거 아니야. 네. 알뜰하지. 정말 알뜰해요. 그리고 그 1억을 그러면은 초임 검사가 어떻게 모았냐라고 변명을 했어요. 변명을 했어. 어렸을 때부터 모은 돈, 부모님한테 받은 돈 저축해놓고 용돈을 많이 세배하고, 받았다는 네. 세뱃돈, 세뱃돈. 변명을 엄마한테 했습니다. 맡겼던 세뱃돈. 세뱃돈 원래 그거 받아서 보통 1억을 못 받는 만든다고요? 그다음에 농지 편법 소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를 2군데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년에 한동훈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을 하죠. 왜냐면은 괜히 판 게 아니고 검사장부터 재산 공개를 하기 때문에 판 거예요. 네, 그랬는데 문제는 13년 동안 소유를 한 걸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농지는 그 농민에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지 소유를 할 수 없을 때예요. 근데 10,000제곱미터 이하는 괜찮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2019년 이후에 바뀐 거기 때문에 2017년에 팔 때만 해도 불법 상황이었어요. 용인시 포곡면 금어리 땅 같은 경우는 상속받은 게 아니라 백부호한테 증여를 받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농지법 위반인 거죠.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린 척하고 있었으나 사실은 여기도 다 농지법 위반하고 기타 척주 6번 상황 같은 상황들도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보니까 다주택자도만 일단 드러난 집이 3개 아니에요. 되게 드러나 있는. 예. 근데 하나 더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춘천 땅 옆에 있는 142번지 역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인데 대지만 물려받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위에 집이 있네. 그래서 4주택자야? 때까지 3개만 신고했잖아. 네. 근데 하나 더 있다는 거네, 집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알뜰해, 보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에 모든 규제를 최대한 풀겠다 그랬어요. 제일 골 때린 말이야.
모든 규제를 다 푼대잖아. 세상에는 꼭 필요한 규제들이 있어요. 도로의 속도 제한도 규제하냐고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아이, 그럴 수도 있죠. 한동훈 관련 웃긴 건 그거야. 정의의 사도처럼 굴고 있잖아. 본인 지금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세뱃돈 되게 모아가지고 부자인가 봐요. 어떻게 세뱃돈으로 1억을 진짜로. 모으죠?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변명 말이 안 돼. 정의의 사도인 척은 하지 말라고. 그건 아니잖아. 욕망대로 살았잖아, 그냥. 남들처럼 욕심내면서. 잘 갈까? 아니야. 주목해야 될 건 한덕수다. 감사합니다.